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용기능사 필기예상 문제 21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흔히 조성된 연못의 형태는 그랬습니다. 둥근형, 네모난형, 자연형, 복합형. 정답은 눈에 들어오셨죠? 예, 조선시대 거의 대부분은 다 네모난형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흔히 조성된 연못의 형태는 네모난형입니다. 수도원 정원에서 두 개의 서로 직교하는 원로의 교차점을 가리키는 것은 정원이 이렇게 있다면 정원 내에 길이 이제 이렇게 있겠죠. 길이. 이렇게 해서 길과 길이 교차하는 이곳에 이제 어떤 뭐 분수대를 만든다든지 물두멍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교차점을 이루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 지금 묻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소, 파라디소 똑같은 말이죠. 파라다이소. 이 교차점을 이루는 말을 파라다이소라고 합니다. 수도원 정원에서 두 개의 서로 교차하는 원로, 정원 안에 있는 길이죠. 그 교차점을 가리키는 말, 파라다이소. 다음 중 근린공원의 설명 중 잘못된 것. 근린공원입니다. 페리가 근린지구 개념 설정에 따라 형성된 공원이다. 이 C. 페리라는 사람 이름이죠. 근린지구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가 공원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이 이 공원, 그 아이들이 그 뭡니까 찾길을 건너지 않고 이 공원 내에서만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는 거. 여기가 아파트 단지다 이러면은 이 공원 내 이쪽에 이렇게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예, 찾길을 건너지 않고도 위험한 찾길을 건너지 않고도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설정한 이것이 근린주구 개념의 공원이에요. 그래서 C. 펠이라는 사람이 이런 근린주구 개념의 이런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근린공원의 모태다 이런 말이죠. 이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도시공원법에 800m를 근린공원 이용권을 하고 있다, 삼고 있다. 틀렸죠. 몇 미터입니까? 예, 500m예요. 500m마다 근린공원을 둬야 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여러 활동이 중첩되는 생활권에서 이용되는 공원이다. 맞습니다. 도시공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준의 지형에 입지하는 것이 좋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우리나라 도시공원법에서 근린공원은 500m마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m가 아니라 500m입니다. 골프장 설계와 관련된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남북으로 긴 장방향의 부지가 적합하다. 맞습니다. 평지 지형이 적합하다. 틀렸죠? 예. 될 수 있으면 구름이 있고 오르고 내리고 연못도 있고 벙커도 있고 이러한 자연과 가장 닮은 그러한 지형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2번이 부적합한 것 답이고요. 산림, 연못, 하천 등의 자연지형을 되도록 이용할 수 있는 게 적합하다. 그렇죠? 정방형보다는 구형에 가까운 용지가 적합하다. 맞습니다. 약간 구형이면서 남북의 길이가 이렇게 긴 거. 이렇게 골프장이 지형이 생기기 가장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골프장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둥근형이죠. 둥글면서 이렇게 장방향 남북으로 이러한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자연적 지형이 좋다 이 말이죠. 골프장은 평지보다는 적당한 높이의 굴곡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지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자연의 변화가 풍부한 것이 좋은 골프장입니다. 정방향보다는 구형에 가까운 용지가 적합하고요. 남북으로 긴 장방향의 부지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설계와 관련된 부적합한 것은 평지 지형이 아니라 약간의 구름이 있고 자연 형태와 유사한 그런 지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 정답입니다.
일대 천의 축적인 지형에서 5제곱평방의 실제 면적은 얼마인가? 지난 시간에도 해본 것 같은데요. 일단은 5제곱평방을 계산하면은 1 곱하기 5cm 그러면 5제곱평방cm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1000으로 곱해줘서 그러면 1000cm, 이거는 5000cm, 이거 둘을 곱하면 면적이 나오죠. 실제 면적이 1000cm는 10m고 5000cm는 50m니까 10 곱하기 50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500제곱평방. 이런 문제는 걸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풀어서 맞추셔야 합니다. 정답은 500제곱평방입니다. 맨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5cm를 이무적으로 1대5 이렇게 한 다음에 1000분의 1이니까 1000을 곱해주면 요거는 실제 거리에서는 1000cm고 이거는 5000cm다. 이거를 메타로 환산해주면 요거는 10m고 이거는 50m니까 가로 세로 곱하면 면적이 나오죠. 10 곱하기 50 그러면 500제곱평방이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비대칭 효과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대칭과 비대칭. 대칭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런 게 있으면 여기도 똑같이 이런 게 있으면 대칭이죠. 비대칭은 여기가 이런 거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비대칭이죠. 똑같지 않죠. 좌우가. 이건 좌우가 똑같고요. 이게 대칭, 이게 비대칭이란 말이죠. 그래서 비대칭은 좌우 대칭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하죠. 맞고요. 물체의 색채, 무게, 질감 등으로 균형을 잡음으로 공간의 여백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으니까 이걸 맞는 구도로 잡아주려다 보니까 균형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공간의 여백이 생긴다. 좌우 대칭에 비해서 정돈성이 있으며 이게 좀 더 정돈적이죠. 이거보다는. 그래서 이건 틀렸죠. 좌우 대칭이 오히려 정돈적이고 비대칭이 비정돈성이라고 봐야겠죠. 주로 서양 정원에 비해서 동양 정원에서 이런 비대칭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좌우 대칭이 오히려 정돈성이고 좌우 비대칭이 정돈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프랑스 정원이고요. 이것이 담양에 있는 우리나라 소세원이라는 정원이에요. 자, 보시면 이건 완전히 좌우가 대칭적이죠. 대칭, 있고 이렇게 다 갈라서요. 규칙적으로 보이고 정돈된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 소세원 봐보세요. 여기 집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거 똑같은 거 여기 있지 않잖아요. 비대칭이죠. 비대칭이면서도 구도를 잡으려다 보니까 공간도 생기고 어떤 것들도 이렇게 좀 특이하게 방점도 찍어주고 이 동양의 정원들은 대부분 이런 비대칭이에요. 서양 쪽에 가면 기하학적이고 이러한 대칭적인 것이고요. 다시 한번 보면 좌우 대칭에 비해서 비대칭은 정돈성이 없다죠. 좀 비정돈적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좌우 대칭에 비해 정돈성은 없다. 뭐가요? 비대칭 효과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도 연구 중 플래니미터의 사용 용도는 플래니미터가 뭐 하는 거죠? 이런 지형이 나오면 이거 면적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래서 여기다 대고 이렇게 따라가면 이런 곡선 이렇게 따라가면 면적이 나오도록 된 거. 이런 거 면적 보려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대로 곡선을 따라가면 면적이 나오도록 된 그런 기구. 그래서 부정형 지역의 면적 측정 시 주로 사용되는 기구. 이것이 플래니미터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부정형 있죠? 이거 바늘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에서 면적이 계산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플래니미터 부정형 면적 계산기입니다. 플래니미터 부정형 지역의 면적 측정 시 주로 사용되는 기구고요. 자유곡선을 그을 때 사용하는 기구 자유곡선자, 반지름의 원호를 그을 때 사용하는 기구 원호자, 수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구 원형 템플릿. 그래서 플래니미터 부정형 지역 면적의 측정 시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다음 중 굵은 가지 절단 시 제거하지 말아야 되는 부위는
전지를 하거나 가지를 잘라줍니다. 그때 제거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지륭입니다. 이 부분을 자르면 안 됩니다. 자,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지륭이죠. 이 가지를 받쳐주는 뿔룩 나오는 륭, 그래서 지륭이라고 그럽니다. 이 위가 이게 뭐예요? 지피용기선. 이제 갈라지는 거죠. 여기서 나무하고 가지하고. 근데 여기를 먼저 잘라주는 것은 여기를 자르게 되면 가지의 무게에 이게 찢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멀리 잘라주고 그 다음에 지피용기선 위쪽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런 모양을 자르고 여기가 뭡니까? 지륭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잘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잘라서는 안 되는 부분 지륭입니다. 이 지륭의 상처를 입게 되면 나무 전체에 병균이 들어가고 골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처가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통기성, 흡수성, 보온성, 부식성이 우수해서 줄기감기용, 수목굴치시 뿌리감기용, 겨울철 수목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마 소재의 친환경적 조경 자재는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도대체 이러한 마 소재는 뭐란 말인가?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마 소재는 도대체 뭘까요? 녹화마대입니다. 이게 녹화마대죠. 황마로 만든 천연 식물 섬유제로서 통기성, 보온성 뛰어나서 환경 친화적 재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환경 친화적 재료로서 뿌리 감기, 줄기 감기 두루두루 사용되는 것입니다. 녹화마대입니다. 통기성 좋고 흡수성 좋고 보온성 좋고 부식성도 우수해서 줄기 감기용, 수목불치시 뿌리 감기용. 부식성이 우수하다는 건 뭐예요? 뿌리를 감아가지고 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여기를 뿌리를 감았죠. 심어 놓으면 이게 마기 때문에 썩어서 거름된단 말이에요. 부식성이 우수하다는 말은 이런 게 녹화마대입니다. 다음 중 고광나무의 꽃색깔은 이거 한번 다뤘죠. 외로울 꽃자에다가 빛날 광자라고 그랬죠. 밤에 이 꽃이 피어서 외로이 핀 모습이 흡사, 그렇죠. 하얀 소복 입은 여인이 외로이 서 있는 모습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얀 소복, 하얀 꽃, 백색입니다. 고광나무입니다. 백색입니다. 화단에 심겨지는 초하류가 갖춰야 될 조건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가지수는 적고 큰 꽃이 피어야 한다. 무조건 틀렸죠. 가지수 많고 꽃이 많이 피어야 합니다. 바람 건조미 병충해 강해야 합니다. 꽃의 색채가 선명하고 개화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그렇죠. 한번 꽃이 피면 오랫동안 피어 있어야겠죠. 성질이 강건하고 재배와 이식이 비교적 용이해야 합니다. 다 맞습니다. 가지수는 많고 꽃이 많이 피어야 합니다. 화당용 초월의 조건입니다. 외모가 아름답고 키가 되도록 적어야 합니다. 정원은요. 꽃과 가지가 많이 달리고 개화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꽃의 색깔이 선명해야 합니다. 건조한 바람, 병충해에 강해야 합니다.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것은 가지수는 적고 그래 틀렸죠. 가지수는 많고 꽃이 많이 피어야 합니다. 큰 꽃이라기보다는 꽃이 많이 피어야 한다. 가지수는 적고 그래 틀렸죠. 가지수 많고 꽃이 많이 피어야 합니다. 다음 중 장미과 수종이 아닌 것은 답은 눈에 들어왔죠. 장미과가 아닌 거. 그렇죠. 아카시나무죠. 아카시나무는 콩과 식물입니다. 이게 아카시나무인데 뭐가 열리는 거 보세요. 콩이 열렸죠. 그럼 우리가 먹는 그런 콩은 아닌데 또 콩과예요. 이게. 까보면 콩 나와요. 그래서 아카시나무는 콩과에 해당한다. 아주 적은 콩 나오죠. 콩과 식물이니까요. 여름에 꽃을 피우는 수종이 아닌 것은 자, 여름에 꽃을 피우는 수종이 아니다. 7, 8월이 여름인데 그 이전에 뭐가 필까요?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조사 25시 이런 말 했었죠. 예, 2, 5. 이팝나무는 5월 달에, 조팝나무는 4월 달에. 4월 달에 피는 거예요. 조팝나무. 이거는 다 여름에 피는 겁니다. 7, 8월.
조팝나무는 4월에, 이팝나무는 5월에. 그래서 조팝나무 4월 개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동들 중 단풍이 붉은색이 아닌 것은, 이것도 이미 한번 다뤄봤죠? 단풍이 붉은색이 아닌 것, 단풍이 노란색인 거, 은행처럼. 그렇죠. 고로쇠 나무입니다. 화살나무, 신나무, 복자기는 다 붉은색이죠. 화살나무, 신나무, 복자기, 붉은색입니다. 그런데 고로쇠는 이렇게 노랗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종들 중 단풍이 붉은색이 아닌 것, 고로쇠나무, 단풍이 노란색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 배기가스의 가장 강한 수목은, 자동차 배기가스의 가장 강한 수목. 정답은요? 눈에 들어왔습니까? 네. 농나무입니다. 농나무나 아회나무는 아주 강하죠. 이 종류는 전부 약합니다. 특별히 약한 게 뭐예요? 전나무, 소나무, 이건 아주 특히 더 약하죠. 예, 목련, 삼나무도 다 약합니다. 그래서 농나무는 이렇게 생긴 것이고요. 농나무나 아회나무는 공해에 강합니다. 공해에 약한 수종, 소나무, 전나무, 삼나무, 벚나무, 목련. 이건 무조건 외워두셔야 합니다. 공해에 약한 수종, 소나무, 전나무, 삼나무, 벚나무, 목련. 자동차 배기가스의 가장 강한 수목은 농나무나 아회나무입니다. 다음 중 식물의 건축학적 이용은, 건축학적 이용 그러면 주로 어떤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공간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죠. 건축이. 그 때문에 공간의 분할이에요. 또는 공간의 은폐, 공간으로부터의 은폐, 예, 가리우는 거, 이런 것들도 건축학적 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학적 이용 그러면 일단 공간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공간에다 건축하죠. 식물의 건축학적 이용 그러면 공간의 분할, 공간의 차단, 은폐, 건물의 직선을 완화해 주는 것도 그렇죠. 나무를 심으면. 그리고 점진적 공간의 이해, 이런 것이 식물의 건축학적 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식물의 건축학적 이용은 그러면 공간을 떠올리십시오. 왜냐하면 공간에다 건축하지 않습니까? 17번입니다. 목재 접착에 이용되는 접착제로서 내구성적인 측면에서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은, 볼 거 없죠. 거의 대부분이 다 이거 쓰니까요. 접착제로. 목재 접착제. 뭘 씁니까? 그렇습니다. 페놀계 수지시죠. 이게 열경화성 플라스틱류에 들어가는 거죠. 페놀계 수지가요. 페놀하고 포르말데히드를 섞어가지고요. 이걸 축화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쓰는 건데 산업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이치를 점하고 거의 대부분이 페놀 수지를 쓰고 있습니다. 페놀 수지는 열경화성 플라스틱에 속하고 한번 굳어지면 다시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놀 수지입니다. 그래서 목재 접착 가장 많이 이용되고 우수한 거 페놀계 수지입니다. 목재의 방부제 처리 방법 중 약품을 활용한 방부 처리법이 아닌 것, 즉 약품 활용해서 하지 않는 거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은요, 그렇죠. 표면 탄압법이죠. 불로 태워서 하는 겁니다. 도포법은 바르고, 침지법은 담그고, 상압조합법은 탱크에 넣어갖고 압력으로 방부 처리제가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표면 탄압법은 표면을 태워가지고 약품을 쓰지 않고 태워가지고 방부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 탄압법은 목재의 표면을 태워서 탄화시키는 방법의 방구법. 그래서 표면 탄압법이 되겠습니다. 시방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시방서, 공사를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료, 종류 및 품질은 어떤 걸 써라. 맞죠? 건물의 인도식이, 이거는 계약서에나 쓰는 거지 시방서에는 이게 들어갈 리가 없죠.
재료에 필요한 시험, 시방서에 들어갑니다. 시공의 방법의 정도 및 어느 정도 됐다고 완성됐다고 볼 것이냐 이런 건 다 시방서에 들어가죠. 그래서 다 지어진 다음에 건물을 언제 인도할 것이냐, 몇 월 며칠까지 인도하기로 한다. 이거는 계약서에나 쓰는 것이죠. 시방서는 그 자체 공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